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나라 미국이 예상치 못한 한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모든 관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나라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침묵을 깨고 마침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 그들이 외면했던 바로 그 나라,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던 나라.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바스찬 베가예요. 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자랍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어서 제 일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서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평소라면 거리는 시끄러우면서도 정겨웠고 갓 구운 베이글과 커피 향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밀치고 걱정스럽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서둘러 근처 슈퍼마켓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 밖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건물 전체를 빙 둘러쌀 정도였죠. 모두 안에 들어가려고 밀치고 다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제가 옆에 서 있는 여성분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작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걱정으로 눈이 커진 채 저를 쳐다봤어요. 못 들으셨어요? 계란이 하나도 없대요. 어디에도 없어요. 모든 계란이 사라져버렸대요. 계란이 없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계란은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겠어요? 군중을 헤치고 슈퍼마켓 매니저인 마커스 리를 찾아갔어요. 마커스는 항상 침착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패닉 상태였어요. 그는 긴장한 눈빛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마커스, 정말인가요? 계란이 진짜로 없어진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마커스는 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바스찬,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어젯밤부터 배달이 모두 중단됐어요. 계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요. 도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래요. 정말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란은 아주 기본적인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계란이 없다면 아침 식사는 물론이고 케이크나 쿠키, 샌드위치까지도 불가능해 보였어요. 모든 게 갑자기 불안정해졌죠. 군중을 바라보다가 인도 위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제 할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어요. 계란 없이 우리가 뭘 먹어야 할까요? 그는 혼잣말하듯 조용히 말했어요. 매일 아침 계란을 먹는 게 내 일상인데 말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깊이 흔들렸어요. 이건 단지 음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란은 사람들의 일상, 그리고 안정을 의미했어요. 계란이 사라지니 모두가 방향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저는 바로 노트를 꺼내 들고 제가 보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밀치고 소리 지르고 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았고 부모님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부족 사태가 아니라 진짜 위기였어요. 그때 두 사람이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부가 제대로 일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한 사람이 화난 목소리로 외쳤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강하고 철저히 준비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어떻게 갑자기 계란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답을 찾겠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꼭 알아내겠다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라진 계란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슈퍼마켓에서의 혼란을 보고 나서 저는 곧바로 시청으로 향했어요. 제게는 궁금한 게 정말 많았고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웅장한 시청 건물은 아침 하늘을 배경으로 높고 조용하게 서 있었어요. 멋지고 위험 있어 보였지만
거리에서 일어나는 혼란과는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기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정부 직원들이 바삐 지나갔고 다들 긴장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 제가 전에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 정부 대변인 해리스 씨의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평소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며 늘 미소 짓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짜증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제가 재빨리 그를 따라가며 불렀어요. 해리스 씨, 지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달걀 위기가 시작된 거죠? 그는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세바스찬, 이건 좀 복잡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할 거니까요. 그런데 왜 우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훨씬 잘 대처한다던데요. 제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어요. 해리스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른 나라요? 한국 말하는 거예요? 에이, 세바스찬. 우리같이 강한 나라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를 따라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잘할 리 없죠. 저는 그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식량 부족을 잘 대처하는 앞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는데 해리스 씨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어요. 잠시 후 기자회견을 기다리는데 2명의 고위 공무원이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한국한테 배울 게 있다고 믿는 모양이야. 우리가 그들이 쓰는 기술 대부분을 개발했잖아. 그냥 숫자랑 데이터일 뿐이라고.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도자야. 우리가 본보기를 보여주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한국은 우리 같은 문제를 겪을 리가 없지.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봐. 그들의 말에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이 관리들의 눈을 멀게 만든 게 아닐까요? 혹시 우리나라의 강함이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걸 거부해서 약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답답한 한편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정말 한국엔 우리가 배울 만한 해답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린 왜 그걸 듣지 않으려는 걸까요? 기자회견은 별다른 답도 주지 못하고 끝났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제 전화는 이미 알림으로 가득했어요. 더 많은 슈퍼마켓이 문을 닫고 있었고 사람들은 점점 화가 났으며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죠. 진실을 밝혀내는 건 제 몫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분명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단지 기술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했어요. 거기 서 있는 채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이 뭘 다르게 하는지 직접 보겠다고요. 미국은 지금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 도움이 한국에서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어요.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 가득한 걱정스러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반드시 답을 찾아오겠다고요. 자존심이 우리 눈을 멀게 했지만 이제는 눈을 떠야 할 때였어요.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이 막 두근거렸어요. 한국은 처음이었고 어떤 모습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깔끔하면서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잘 만들어진 기계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죠. 공항 안으로 들어가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 표지판이 명확히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줄을 빠르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조용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항 직원들까지 기꺼이 도와주려고 했고 짐 찾는 곳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뉴욕에서 봤던 그 혼란과 비교하면 정말 다른 세상이었죠. 짐을 찾은 뒤 밖으로 나오니 밝은 햇살이 제 얼굴에 비쳤어요. 서울의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신호를 정확히 지키며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고함 소리도 없었고 경적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고 꾸준히 흘러가는 모습뿐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뒤 빠르게 짐을 풀었어요. 방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도시의 활기찬 모습이 잘 보였어요.
창문 너머 거리에서는 사람들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여유롭게 하루를 즐기고 있었죠. 뉴욕에서 느꼈던 불안감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빠르게 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곧바로 박태준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그는 코어넥스 CORENEX라는 발명으로 유명한 젊은 분이었어요. 한국이 식량 관리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발명 때문이라 들었어요. 태준 씨는 다행히도 저를 만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도심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태준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고 정말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세바스찬,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식량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화면을 보여줬어요. 숫자와 지도, 그래프들로 가득했죠. 이게 바로 코어넥스예요. 태준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인공지능을 써서 식량 부족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날씨, 조류 독감 같은 질병, 심지어 교통 상황까지 모든 걸 분석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대처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놀라서 그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태준 씨는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신뢰는 결과에서 나와요.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거라서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시스템의 일부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만든 거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태준 씨는 코어넥스가 실제로 어떻게 한국에서 달걀을 포함한 식량 부족을 막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보여줬어요. 저는 미국이 왜 이런 시스템을 진작 고려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저녁이 되자 서울 시내를 천천히 걸으면서 오늘 배운 것들을 생각했어요. 가게와 식당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이 거리를 따뜻하게 밝혔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미국에서 일어난 위기는 멀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가슴 아프게도 아주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길 한복판에 서서 저는 스스로 또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제 나라 사람들도 배우게 하겠다고요. 서울은 저에게 자존심 때문에 발전을 놓쳐선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아직 알아내야 할 게 많았지만 벌써 희망이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마침내 이 달걀 위기를 해결할 열쇠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의 커다란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며 아래에 있는 도시를 밝고 활기차게 비추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좀 불안했어요. 아직도 배울 게 정말 많았으니까요.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식량 위기를 막는지 그 비밀을 더 깊이 알아볼 생각이었어요.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서울 도심에 있는 높고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한 코어넥스 본부였어요. 도착하니 박태준 씨가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특유의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겼어요. 코어넥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볼 준비 되셨어요? 그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저도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태준 씨가 저를 커다란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엔 컴퓨터와 숫자, 지도를 표시한 대형 화면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일하면서도 조용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모든 게 질서정연하고 차분했어요.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여기가 저희 관제센터예요. 태준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서 전국의 식량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죠. 그는 커다란 화면 하나를 가리켰어요. 화면엔 한국 전체 지도가 나오고 밝은 점들과 움직이는 선들이 표시됐어요. 농장 사진, 트럭, 슈퍼마켓, 심지어 날씨 예보까지 보였어요. 여기 보이는 모든 점과 선들이 실제 실시간 정보예요. 태준 씨가 설명했어요. 농부들, 운전기사들, 슈퍼마켓 모두 매일 우리한테 데이터를 보내요. 비가 오거나 교통이 막히는 작은 변화들까지도요. 그래서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문제가 발생할 걸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태준 씨가 다시 웃었어요. 바로 농부들과 상점,
정부에 알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달걀이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서 빨리 추가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을 돌아보는 동안 태준 씨는 팀원들도 소개해줬어요.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넘쳤죠. 지수라는 젊은 여성 팀원은 최근 폭풍이 왔을 때 코어넥스 덕분에 식량 부족을 미리 막았던 일을 설명해줬어요. 지난달에 폭우가 왔거든요. 지수가 자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코어넥스가 미리 농부들이 채소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 예측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공급을 준비했죠. 사람들은 식량 부족 위기가 올 뻔했던 것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지수 씨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뉴욕에서의 혼란을 떠올렸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불빛들이 더 밝고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영감을 얻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저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알려줬어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어요. 이 배움을 반드시 우리나라로 가져가야 한다고요. 코어넥스는 단지 식량 관리를 위한 게 아니라 신뢰와 협력,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해냈다면 미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평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해결책과 연결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했어요. 저는 먼저 엘레나 마르케스를 만나러 갔어요. 엘레나는 한국에 오래전에 와서 음식과 문화에 푹 빠진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그녀는 저를 자기 식당에서 아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세바스찬, 어서 와요. 여기 앉으세요. 엘레나가 주방 옆에 아늑한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녀는 에너지가 넘쳤고 눈빛이 정말 반짝였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꼭 맛봐야 해요. 음식에는 그 나라와 사람들이 어떤지 정말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녀는 금방 다채로운 채소 요리, 매콤한 김치, 그리고 뜨거운 밥과 국이 담긴 그릇들을 가져왔어요. 음식 맛은 진하고 신선했고 제가 전에 먹어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며 저는 엘레나에게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식량 위기를 잘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엘레나는 생각에 잠긴 듯 미소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여기서는 음식이라는 게 나누고 서로를 챙기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협력해서 모두가 충분히 먹도록 해요. 그녀는 창문 밖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밖을 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요. 기술 그 이상의 거죠. 진짜 중요한 건 협력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얘기할수록 그녀 말이 정말 맞다는 걸 느꼈어요. 엘레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저에게까지요. 점심을 먹고 나서 엘레나는 자신이 매우 존경하는 친구인 알렉세이 볼코프를 소개해줬어요. 알렉세이는 오래전 힘든 삶을 피해서 한국에 온 난민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한국 상품을 유럽에 수출하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있었죠. 알렉세이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전통 과자부터 첨단 기기까지 그가 수출하는 다양한 제품들로 가득했어요. 그는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줬어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일도 가족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제게 기회를 줬어요. 저를 지원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죠. 알렉세이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도와줬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음식부터 시작했죠. 알렉세이는 아주 간단히 말했어요. 충분한 음식을 먹으면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생각도 명확해지죠. 그때부터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그냥 저에게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줬어요. 그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 사진 속의 그는 마르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알렉세이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죠. 그의 말은 만남이 끝난 뒤에도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았어요. 엘레나와 알렉세이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시선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 새로운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서울거리는 밝게 빛났고 가족들은 웃고 있었으며 친구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믿고 모두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약속했어요. 이 교훈을 꼭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요. 미국도 한국에서 배워야 했어요. 달걀 위기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협력과 신뢰였어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뉴욕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그걸 모두와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먼저 제가 떠났던 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공항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지치고 짜증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기저기엔 식량 부족, 특히 달걀 부족을 알리는 표지판들이 붙어 있었죠. 공항 밖 거리는 어수선했고 사람들은 불안해 보였어요. 서울의 그 평화롭고 정돈된 길이 정말 그리워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 목격한 혼란과 관리들의 완고한 태도,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부 담았어요. 코어넥스, 엘레나, 알렉세이의 감동적인 말들도 빠뜨리지 않고 꼭 전하려고 했죠. 기사가 나오자 순식간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제 기사를 읽고 이야기했고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공유되었어요. 금세 미국 전역에서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고 왜 진작 한국의 말을 듣지 않았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많은 메시지가 왔어요. 대부분 응원이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국 시스템이 여기서도 가능할까요? 그냥 기술 때문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한국이 왜 성공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유명한 TV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요청받았어요. 밝은 조명이 가득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고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집에서 보고 있었죠. 진행자가 직접 물었어요. 세바스찬 씨, 미국이 꼭 이해해야 할 한국에서 배운 게 무엇인가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린 다른 나라의 말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한국이 성공한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협력과 신뢰 그리고 공동체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 믿으며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설명했어요. 미국은 강한 나라예요. 하지만 자존심이 우릴 눈멀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배우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길이에요. TV에 나온 이후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행동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같은 압박 말고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요구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아이디어를 무시했던 관리들도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며칠 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코어넥스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죠. 모두들 환호했어요.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됐던 그 슈퍼마켓을 다시 찾아갔어요. 마커스 리가 저를 보자마자 안도한 표정으로 맞아줬어요. 세바스찬, 덕분에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우리한테 희망을 줬어요. 슈퍼마켓 내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고 있었어요. 달걀은 아직 부족했지만 사람들의 공황은 사라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더 많이 웃었고 침착하게 얘기하며 서로 도왔어요. 다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동안 경험한 모든 걸 떠올렸어요. 달걀이 사라진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일이 결국 큰 교훈으로 끝났어요. 한국은 위기를 해결하는 법뿐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죠. 그날 밤 아파트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도움을 줬고 마음을 열게 했으며 두 나라를 연결시켰으니까요. 미국과 한국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고 있었어요. 두 나라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죠. 달걀 위기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바로 협력의 힘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통해 더 나아졌다고 마음 깊이 확신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